실전 프로젝트 AI 챗봇 만들기 완벽 가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AI 챗봇을 직접 만들어보는 실전 프로젝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아키텍처 설계부터 대화 모델 선택, UI 구현, 스트리밍 응답까지 단계별로 배워보겠습니다. 그리고 학습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퀴즈 8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가이드에서는 총 8가지 주제를 다룹니다. 챗봇 아키텍처 설계, 대화 모델 선택 전략, 프론트엔드 UI 구현, 백엔드 API 서버, 스트리밍 응답 처리, 대화 기록 관리, 에러 핸들링, 그리고 배포와 운영까지 전체 개발 프로세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챗봇 아키텍처 3계층입니다. AI 챗봇은 프론트엔드, 백엔드, AI 서비스의 3계층 구조로 설계됩니다. 프론트엔드는 사용자가 메시지를 입력하고 응답을 확인하는 인터페이스를 담당합니다. 백엔드는 API 키 관리, 사용자 인증, 대화 기록 저장 등 비즈니스 로직과 보안을 처리합니다. AI 서비스는 오픈AI나 클로드 같은 대화형 AI가 실제 응답을 생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3계층 구조는 보안, 확장성, 유지 보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왜 백엔드가 필요한가입니다. 프론트엔드에서 직접 AI API를 호출하면 API 키가 클라이언트 코드에 노출되어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심각한 보안 위험이며 악의적인 사용자가 API 키를 탈취하여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백엔드를 경유하면 API 키를 서버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요청량을 제어하며 사용자 인증과 대화 기록 저장 등 복잡한 로직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백엔드는 레스토랑의 주방처럼 중요한 처리를 담당하는 핵심 계층입니다. 세 번째는 폴백 모델 전략입니다. 메인 AI 모델이 과부하 상태이거나 장애가 발생했을 때 서비스가 완전히 중단되면 사용자 경험이 크게 저하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백업 모델을 준비합니다. 예를 들어 GPT-4를 메인 모델로 사용하고 있다면 GPT-3.5 터보를 폴백 모델로 설정하여 메인 모델에 문제가 생기면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이렇게 하면 서비스 가용성을 확보하고 사용자에게 중단 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대화 모델 선택 기준입니다. 대화 모델을 선택할 때는 비용, 성능, 응답 속도의 트레이드오프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GPT-4는 매우 고품질의 응답을 제공하지만 비용이 높고 응답 속도가 다소 느립니다. 반면 GPT-3.5 터보는 비용 효율적이고 응답이 빠르지만 성능은 다소 낮습니다.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 상담 챗봇이라면 고품질 응답이 중요하므로 GPT-4를 선택하고 일반 고객 응대 챗봇이라면 GPT-3.5 터보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모델 설정 예시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마델 컨피그즈 객체는 프리미엄과 스탠다드 두 가지 설정을 정의합니다. 프리미엄 설정은 GPT-4 터보 모델을 사용하며 템프러처를 0.7로, 넥스토컨즈를 4096으로 설정합니다. 스탠다드 설정은 GPT-3.5 터보 모델을 사용하며 템프러처를 0.8로, 넥스토컨즈를 2048로 설정합니다. 이렇게 용도에 맞는 설정을 미리 정의해두면 상황에 따라 쉽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템프러처 파라미터입니다. 템프러처는 AI 응답의 무작위성과 창의성을 조절하는 매우 중요한 파라미터입니다. 값의 범위는 0부터 2까지이며 낮은 값일수록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응답을, 높은 값일수록 창의적이고 다양한 응답을 생성합니다. 프리미엄 설정에서는 안정적이고 정확한 응답이 필요하므로 0.7로 낮게 설정하고 스탠다드 설정에서는 자연스럽고 다양한 대화가 필요하므로 0.8로 높게 설정합니다. 용도에 맞게 이 값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맥스토컨즈 설정 전략입니다. 맥스토컨즈는 AI가 생성할 수 있는 최대 응답 길이를 제한하는 파라미터입니다. 고품질 응답이 필요한 프리미엄 설정에서는 복잡한 질문에 대해 상세하고 긴 답변을 제공하기 위해 4096 토큰을 허용합니다.
반면 스탠다드 설정에서는 일반적인 대화의 간결한 응답으로 충분하므로 2048 토큰으로 제한하여 비용도 절감합니다. 토큰은 AI API의 과금 단위이므로 불필요하게 높게 설정하면 비용이 증가합니다. 7번째는 프론트엔드 UI 설계입니다. 챗봇 UI는 크게 3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메시지 입력창, 대화 내역을 표시하는 영역, 전송 버튼입니다. 리액트나 부 같은 모던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컴포넌트 기반으로 개발하면 재사용성과 유지 보수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스트리밍 응답을 실시간으로 표시하는 기능을 구현하면 사용자가 AI가 응답을 생성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 대기 시간이 체감적으로 짧아집니다. 프론트엔드에서 메시지를 전송하는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샌드 메시지 함수는 사용자가 입력한 텍스트를 백엔드 API로 전송합니다. 패치 함수를 사용하여 포스트 요청을 보내고 헤더의 컨텐트 타입을 application/JSON으로 설정합니다. 바디에는 메시지를 JSON 형식으로 담아 전송합니다. 응답은 스트리밍 형태로 받아오기 위해 리스판스, 바디 우겟리더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AI가 응답을 생성하는 동안 실시간으로 텍스트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8번째는 백엔드 API 서버입니다. 백엔드는 프론트엔드의 요청을 받아 AI API에 전달하고 응답을 다시 프론트엔드에 전달하는 중개자 역할을 합니다. 익스프레스나 패스트 API 같은 웹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RESTful API를 구현합니다. 백엔드에서는 API 키 관리, 요청량 제어, 사용자 인증, 대화 기록 저장 등 보안과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합니다. 이렇게 계층을 분리하면 프론트엔드는 UI에만 집중할 수 있고 백엔드는 복잡한 로직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백엔드 채팅 엔드포인트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익스프레스 서버에서 post/API/chat 엔드포인트를 정의합니다. 요청 바디에서 메시지를 추출하고 오픈AI API의 채트 컴플리션즈 크리에이트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마델은 GPT-4 터보, 메시지즈에는 사용자 메시지를 담고 스트림을 true로 설정하여 스트리밍 응답을 받습니다. 포어웨이 구문으로 스트리밍 청크를 하나씩 받아서 레스, 라이트로 프론트엔드에 전송합니다. 모든 청크를 전송한 후 레스덴드로 응답을 종료합니다. 9번째는 스트리밍 응답 처리입니다. 스트리밍 응답은 AI가 텍스트를 생성하는 동안 부분적으로 실시간으로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전체 응답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생성되는 즉시 표시하므로 사용자 경험이 크게 향상됩니다. 특히 긴 응답의 경우 대기 시간이 수십 초에 달할 수 있는데 스트리밍을 사용하면 사용자가 기다리는 동안 지루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서버센트, 이벤츠나 리더벨 스트림을 사용하여 구현할 수 있습니다. 10번째는 대화 기록 저장입니다. 대화 기록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전 대화를 이어갈 수 있고 대화 컨텍스트를 유지하여 더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합니다. 포스트그레스QL이나 망고DB를 사용하여 메시지 내역을 저장하고 사용자별로 세션을 관리합니다. 또한 대화 내역을 분석하여 서비스를 개선하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디버깅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대화 기록을 저장하는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세이브 메시지 함수는 사용자 아이디, 역할, 유저 또는 어시스턴트, 메시지 내용을 받아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합니다. DB, 메시지즈, 크리에이트 메서드를 사용하여 새 메시지 레코드를 생성하고 유저 아이디, 롤, 컨텐트, 크리에이티드의 필드를 저장합니다. 이렇게 저장된 대화 기록은 나중에 조회하여 대화 컨텍스트를 복원하거나 사용자의 대화 패턴을 분석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11번째는 에러 핸들링입니다. 챗봇 시스템에서는 다양한 에러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AI API 호출 실패, 네트워크 오류, 타임아웃, API 할당량 초과 등입니다. 이러한 에러를 적절히 처리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혼란을 주거나 시스템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트라이 캐치 블록으로 에러를 포착하고 사용자에게 친절한 에러 메시지를 표시하며
폴백 모델로 자동 전환하는 로직을 구현해야 합니다. 에러 발생 시 로그를 남겨 나중에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 12번째는 배포와 운영입니다. 완성된 챗봇은 클라우드 플랫폼에 배포하여 실제 사용자에게 서비스합니다. 프론트엔드는 버셀이나 네트러파이 같은 정적 호스팅 서비스에, 백엔드는 AWS, 구글 클라우드, 애저 등의 클라우드 인프라에 배포합니다. 배포 후에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API 사용량, 응답 시간, 에러율을 추적하고 최적화합니다. 사용자 피드백을 수집하여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제 퀴즈 한 번입니다. 챗봇 아키텍처에서 프론트엔드가 직접 오픈AI API를 호출하면 안 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번,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가 API 호출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 API 키 노출 위험과 요청량 제어의 어려움 때문에. 세 번, 오픈AI가 프론트엔드 호출을 기술적으로 차단하기 때문에. 네 번, 응답 속도가 백엔드 경유보다 현저히 느려지기 때문에.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퀴즈 한 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API 키 노출 위험과 요청량 제어의 어려움 때문입니다. 프론트엔드에서 직접 AI API를 호출하면 API 키가 클라이언트 코드에 노출되어 보안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백엔드 없이는 요청량 제어, 사용자 인증, 비용 관리 등이 어려워집니다. 백엔드를 경유해야 이러한 보안 및 관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챗봇 아키텍처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입니다. 퀴즈 2번입니다. 챗봇 아키텍처 설계에서 폴백 모델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 번, 메인 모델의 응답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조 검증 시스템. 두 번, 메인 모델이 과부하이거나 장애 시 대체 응답을 제공하는 백업 시스템. 세 번, 사용자의 언어를 자동 감지하여 적절한 모델로 라우팅하는 시스템. 네 번, 비용 절감을 위해 모든 요청을 저렴한 모델로 먼저 처리하는 시스템. 정답을 생각해 보세요. 퀴즈 2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메인 모델이 과부하이거나 장애 시 대체 응답을 제공하는 백업 시스템입니다. 폴백 모델은 메인 AI 모델, GPT-4, 이 과부하 상태이거나 장애가 발생했을 때 서비스 중단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두는 백업 모델, GPT-3.5 터보입니다. 이를 통해 서비스의 가용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퀴즈 3번입니다. 대화 모델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의 상호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정확한 것은? 한 번, 비용과 성능은 항상 정비례함으로 예산에 맞춰 모델을 선택하면 된다. 두 번, 응답 속도가 빠른 모델일수록 응답 품질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세 번, 비용, 성능, 응답 속도는 서로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어 서비스 용도에 맞는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네 번, 최신 모델이 항상 모든 측면에서 우수하므로 가장 최신 모델을 선택하면 된다. 퀴즈 3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비용, 성능, 응답 속도는 서로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어 서비스 용도에 맞는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대화 모델 선택은 비용, 성능, 응답 속도 간의 트레이드오프를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GPT-4 터보는 고품질 응답을 제공하지만 비용이 높고 GPT-3.5 터보는 비용 효율적이지만 성능이 다소 낮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의 특성과 용도에 맞는 최적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퀴즈 4번입니다. 마달 컨피그즈 예시 코드에서 템프러처 값이 프리미엄 0.7과 스탠다드 0.8로 다르게 설정된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한 번, 프리미엄 모델은 더 높은 템프러처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두 번, 템프러처가 낮을수록 응답이 더 빠르게 생성되기 때문에. 세 번, 고품질 응답에는 더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출력이 필요하고 일반 대화에는 더 다양한 표현이 적합하기 때문에. 네 번, 오픈AI API의 모델별 기본값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퀴즈 4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고품질 응답에는 더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출력이 필요하고
일반 대화에는 더 다양한 표현이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템퍼러처는 AI 응답의 무작위성을 조절하는 파라미터입니다. 값이 낮을수록 더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응답을, 높을수록 더 창의적이고 다양한 응답을 생성합니다. 프리미엄 설정 0.7은 고품질이 일관된 응답이 필요한 경우에, 스탠다드 설정 0.8은 좀 더 자연스럽고 다양한 대화가 필요한 일반적인 상황에 적합합니다. 퀴즈 5번입니다. 챗봇 시스템에서 백엔드가 수행하는 역할을 레스토랑 비유와 함께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것은? 한 번, 손님에게 메뉴를 보여주고 주문을 받는 홀 서비스 역할. 2번, 신선한 재료를 공급하여 요리의 품질을 결정하는 식자재 업체 역할. 3번, 손님의 주문을 받아 요리하고 대화 기록 저장, 사용자 인증 등을 처리하는 주방 역할. 4번, 레스토랑의 분위기와 인테리어를 담당하여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는 역할. 퀴즈 5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손님의 주문을 받아 요리하고 대화 기록 저장, 사용자 인증 등을 처리하는 주방 역할입니다. 백엔드는 레스토랑의 주방에 해당합니다. 사용자, 손님의 메시지, 주문을 받아서 AI 서비스, 식자재 업체에 전달하고 AI의 응답, 요리된 음식을 다시 사용자에게 전달합니다. 또한 대화 기록 저장, 사용자 인증 등 복잡한 비즈니스 로직도 백엔드에서 처리합니다. 퀴즈 6번입니다. 다음 중 챗봇 아키텍처의 3계층, 프론트엔드, 백엔드, AI 서비스의 역할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조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 번, 응답 속도 향상, 개발 복잡도 감소, 유지 보수 용이. 2번, API 키 노출, 요청량 제어 불가, 보안 취약점 발생. 3번, 서버 비용 절감, 코드 재사용성 증가, 테스트 용이. 4번, 사용자 경험 향상, 에러 처리 간소화, 배포 자동화. 퀴즈 6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API 키 노출, 요청량 제어 불가, 보안 취약점 발생입니다. 계층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특히 프론트엔드에서 직접 AI API를 호출하면 API 키가 클라이언트 코드에 노출됩니다. 또한 백엔드 없이는 요청량 제어가 어렵고, 이로 인해 비용 폭탄이나 서비스 남용 등 보안 취약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퀴즈 7번입니다. 챗봇 아키텍처 설계 시 기본 구조 외에 추가로 고려할 수 있는 요소들과 그 목적의 연결이 올바른 것은? 한 번, 캐시 계층, JPI 키 보안 강화, 로드 밸런서, 응답 품질 향상. 2번, 캐시 계층, 반복 요청 성능 최적화, 로드 밸런서, 트래픽 분산 처리. 3번, 모니터링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관리, 캐시 계층, 사용자 인증. 4번, 로드 밸런서, 대화 기록 저장, 모니터링 시스템, UI 렌더링 최적화. 퀴즈 7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캐시 계층, 반복 요청 성능 최적화, 로드 밸런서, 트래픽 분산 처리입니다. 캐시 계층은 동일한 질문에 대한 반복 요청 시 AI API 호출 없이 캐시된 응답을 제공하여 성능을 최적화하고 비용을 절감합니다. 로드 밸런서는 여러 서버의 트래픽을 분산 처리하여 시스템의 가용성과 확장성을 높입니다. 모니터링 시스템은 시스템 상태와 성능을 추적합니다. 마지막 퀴즈 8번입니다. 맥스토컨즈 파라미터가 프리미엄 설정에서 4096, 스탠다드 설정에서 2048로 다르게 설정된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한 번, GPT-4 터보 모델은 최소 4096 토큰 이상을 사용해야만 동작하기 때문에. 2번, 고품질 응답은 더 긴 맥락과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수 있어 더 많은 토큰을 허용하고, 일반 대화는 간결한 응답으로 충분하며 비용도 절감되기 때문에. 3번, 토큰 수가 많을수록 응답 속도가 빨라지므로 프리미엄에 더 높은 값을 설정한 것. 4번, 오펀AI의 과금 정책상 4096 토큰이 가장 비용 효율적인 단위이기 때문에. 퀴즈 8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고품질 응답은 더 긴 맥락과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수 있어 더 많은 토큰을 허용하고, 일반 대화는 간결한 응답으로 충분하며 비용도 절감되기 때문입니다.
맥스토컨즈는 AI가 생성할 수 있는 최대 응답 길이를 제한합니다. 고품질 응답이 필요한 프리미엄 설정에서는 복잡한 질문에 대해 상세하고 긴 응답이 필요할 수 있어 더 많은 토큰 4096을 허용합니다. 반면 일반 대화용 스탠다드 설정에서는 간결한 응답으로 충분하고 토큰 수를 줄여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실전 프로젝트 AI 챗봇 만들기 완벽 가이드를 마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만의 AI 챗봇 프로젝트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